와, 오늘 두 분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거의 뭐 1시간 반, 2시간에 가깝게 제가 지금 붙잡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좀 보내드릴게요. 좀만 참아주세요. 아, 네, 그 마지막 질문 또 해볼게요. 지금 CSOP 자산운용, 이제 사실 운영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겸사겸사 이제 정보도 전달해 드리고 하실 겸 나오셨잖아요. 좀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할 기회를 드릴까 하는데, 먼저 우리 국내 기관 투자자들에게 중국, 홍콩 투자 관련된 가장 유명한 ETF 운용사로 알고 있습니다. 항생테크 있죠. 그죠, 메인. 네.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잘 모를 텐데, 회사 소개, 그리고 회사에서 지금 ETF 상품 운용하는 거,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조 단위로.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제 ETF 전문 운용사고요. 홍콩 소재로 되어 있고, 저희 모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남방 자산운용을 하고, 중국에서 이제 네 번째로 자산고가 가장 큰 운용사고요. 저희가 지금 자산고를 그 한화로 치면 17조 정도로 규모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5% 정도의 자산고만큼은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새로운 ETF를 발행한다던가 아니면 이노베이티브한 상품을 발행한다던가 이런 측면, 액티브하게 ETF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 측면에서는 물론 저희 이제 준법 감시는 싫어하긴 하겠지만요. 저희가 1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홍콩에 있는 1위 기업은 사실 항생 인베스먼트예요. 근데 그 항생 인베스먼트가 가지고 있는 ETF는 종류가 많지 않은, 근데 거기에 이제 자산고가 굉장히 많은 오래된 ETF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트래커 펀드라고 이제 스테이스트리트에서 운영되다가 항생 인베스먼트로 이제 전환이 된 건데요. 그게 이제 HSI를 이제 추종하는, 그리고 HSCI를 추종하는. 요번에 제가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이제 항생테크가 늘면서, 그럼 홍콩에서 가장 큰 ETF 규모로는 HSI였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HSCI를 추종하는 ETF였는데, 저희가 그 3위의 그러니까 후발주자죠, 바로 밑에. 근데 요번에 항생테크의 이제 자산고가 많이 늘면서 저희가 홍콩에서 두 번째로 큰 ETF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가 됐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특징적으로 운용하는 상품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상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아니면은 좀 다양한 좀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이제 인버스 상품들이 인기가 많은데, 저희가 홍콩에 있는 발행된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상품들 중에 시장 점유율이 99%, 98% 이제라고 이제 유지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저희 거를 아니면 홍콩 시장에 상장되는 이제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상품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이거는 거래량 측면에서 아니면은 그 자산 운용고 측면에서 이고요. 이제 페이지 15페이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 거기 보면은 뭐 일평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99.3%, 자산 운용고 같은 경우에는 96.6%. 근데 이거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상품은 거의 독점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상품된 것들은 2022년 기준으로 홍콩 전체 ETF 상장된 것들 중에 항상 이제 거래량 탑 10에 저희가 6개 정도 이제 상위로 이제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 ETF 상품들이 굉장히 거래량이 활발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 중에 항생테크도 있고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상품들도 거기에 항상 이제 탑 10에 들어가 있고요. 16페이지에 저희가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을 조금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면,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변동성에 굉장히 대응하기 좋은 상품들이거든요. 이제 해징 목적이라든가 인버스로, 아니면 실제 시장이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이제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면 팔고 다시 사는 것보다는 그 효과가 있긴 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팔고 사가지고 뭐 타이밍이나 이런 것 못 맞출 때 단순하게 레버리지하고 인버스를 사용해가지고 손실을 조금 덜 낮춘다든가, 아니면 해징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그 수익을 좀 더 창출한다든가, 이런 전략들을 굉장히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그 성향에 따라 가지고 길게 장기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17페이지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상품 리스트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항생테크죠.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인기가 많은 상품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US 달러로 머니마켓 펀드 ETF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예금들을 모아가지고 머니마켓 펀드를 이 US 달러로 만들었는데 요즘 이자율이 거의 5.5%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제 은행 예금이 이제 5.5%지, 뭐 미국 채권이 5.5%지라고 말씀하시는 것들도 있는데 이제 ETF의 장점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세틀먼트 사이클 T+2로 들어왔다 빠졌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굉장히 그 파킹이라고 하죠. 캐시 파킹. 그러니까 캐시가 갈 데가 없을 때 5.5% 이자 아니면 뭐 5.3% 이자를 쉽게 버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이제 또 요즘 중점적인 상품은 뭐냐면 중국이 이자율을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LPR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1년물이라든가 5년물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중국 국채가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그러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 기준율이 낮추게 되면 이제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제 그런 가격 상승을 이제 그 목적으로 아니면 노리시고 이제 투자를 한 이제 중국 정부채 같은 ETF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속 새로운 상품들을 론칭을 하고 있고요. 우선 홍콩이나 중국 배경의 자산 운용사라기보다는 아시아로 더 폭넓게 진출해가지고 그 저희가 가장 큰 투자자들의 배경은 이제 홍콩하고 중국 투자자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좀 더 많은 투자 이제 도구를 아니면 투자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이제 투자 상품을 늘리고 있고요. 가장 또 재밌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노베이프 상품을 많이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 선물이긴 해요. 아직 현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얘기가 있긴 하지만 선물 ETF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저희 거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물 배경으로 이제 이더리움 ETF가 있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제가 죄송해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케팅을 하러 오기보다는 한국 투자자들한테 중국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기회는 어떠냐 이런 매크로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이제 가끔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CF소피는 어떤 회사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지금 회사 이야기하면서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 중국에 대한 이 시황들 이야기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회사 홍보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게 정보가 왜 필요하냐면 그 현지 분이시잖아요. 지금 중국이랑 홍콩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보가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회사 상품 좀 이야기 제가 좀 들어봤는데 저 이건 몰랐네요.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홍콩에서 투자를 할 경우에 레버리지 상품들은 거의 지금 독점하고 있다고 그렇죠. CSOP가. 네, 그렇죠. 그럼 또 궁금한 게 사실 저희 채널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원래 시작하신 그 채널에서는 주식 투자를 초장기로 죽을 때까지 보유하는 걸로 정말 안전하게 투자를 하자 이제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맞는 관점이죠. 네네 정액 적립식 투자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잃는 사람이 없죠. 다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분산 투자를 해서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봐요. 저는 아무래도 저는 연령대가 아직은 좀 낮다 그렇죠. 보니까 좀 공격적인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질문이라서 지금 그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배까지 있나요? 국내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2배까지 있거든요. 홍콩도 이제 증선위에서 이것들을 규제 감독을 하기 때문에 홍콩 증선위 같은 경우는 SFC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2배까지 허용이 되고요. 영국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3배까지 허용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 한국 투자들 공격적인 투자들 좀 적합한 상품들이 있는데요. 홍콩에서도 저희가 이제 3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이제 향후 많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홍콩도 이제 그 금융 광독 기관에서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은 사실 위험한 상품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품. 그렇죠. 이제 전문 투자자로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들어갈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또 그 측면에서는 물론 3배까지 되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돈을 벌기는 하겠지만 근데 이제 공정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들한테 가장 적합한 이 측면에서는 이제 2배까지는 굉장히 괜찮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간단한 답변은 이제 저희는 2배까지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위로도 2배, 아래로도 2배 그렇죠. 그렇게 운영돼 있고 그렇죠. 또 중요한 거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3배라든가 그런 것처럼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있나요? 그런 얘기가 이제 작년에 굉장히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증선위에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보고 했었는데 홍콩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레버리지가 3배까지 허용되지 않는 거를 보면 이제 단일 종목 같은 경우에 향후 이제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죠. 그 생각보다 이제 그 홍콩이나 중국에서도 주식 투자의 그런 운영 전략에 대해서는 좀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CSOP에서 그 홍콩에 대한 이 레버리지 상품들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거.